오늘 리뷰는 바로 웹한정판의 RG 더불어 잔라이저. 잔라이저다. 일단 MG랑 동일하게 RG 더불어의 디럭스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더불어 라이저 기본 구성 다 들어가 있고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플러스 잔 유닛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2024년 1월 달에 출고가 시작된 웹한정판이고요. 국내에는 2월 달쯤 왔었나요? 가격은 엔가로 4,800엔. 바로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박스는 굉장히 두껍다. 상상 이상으로 좀 두껍습니다. 뭐 그도 그럴 만하죠. 더불어 라이저 플러스 알파인 거니까 두꺼울 만하죠. 바로 구성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구성을 전부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번 RG 더불어 잔라이저 리얼리스틱 데칼이 없습니다. 싹 다 습식 데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분이 조금씩 남긴 하는데 일단 넘버링만 해도 113번까지 있었던 걸로 봤고요. 그럼 메탈릭 스티커들은 어떻게 되냐? 별도로 넣어줬더라고요. 아예 메탈릭 스티커를 반짝반짝한 놈을 넣어줬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기존의 RG 더불어에서 이 리얼리스틱 데칼, 테트론 C를 사용하던 부분들도 전부 다 습식 데칼이 포함이 되었고요. 화면 오른쪽에 있는 잔 유닛이나 베이스, 좌측에도 베이스가 하나 있는데 이런 거 빼고는 기본적으로 더불어 라이저에 들어있던 모든 구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공식 사진에는 빔 파츠가 없길래 왜 굳이 빔 파츠를 뺐지? 막 이랬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하나 빠짐없이 다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RG 더불어 건담의 디럭스 버전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거기다가 정크가 남아요. 신규 정크가 심지어. 원래도 이 골반에 사용하던 어드밴스드 MS 조인트는 남았었거든요. 원래도. 근데 자, 이렇게 오라이저에 쓰이던 외장 부품들이랑 그리고 GN소드2에 쓰이던 부품이 정크로 남습니다. 이 부분이 다 교체됐어요. 잔라이저로 이렇게 결합하려면은 이 날개나 이 꼬리 부분이 다 탈착이 되어야 하는데 기존의 더불어 건담에 쓰이던 오라이저 그쪽은 원래 다 이렇게 일체형이었거든요. 탈착이 불가능한 구조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다 신규 파츠가 들어가서 탈착이 가능하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 GN소드2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가드 부분의 가동을 위해서 이 중간 부분에 공간이 하나 있잖아요. 이 부분이 좀 더 넓어진 부품이 새로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구성 쭉 살펴본 다음에 오늘 리뷰는 일반판과의 비교 리뷰가 위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파일럿 피규어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지 크로스로드, 세스나 FCA 해서 기존의 더불어 라이저에 들어있던 페어가 동일하게 똑같은 형태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입자 저장 탱크 들어갔습니다. 기존에 이제 GN 드라이브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끼일 수 있었던 형태로 해서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 입자 저장 탱크가 있다는 건 당연히 오라이저의 캐노피 부분, 이 부분도 그냥 무색 클리어 파츠가 포함이 돼서 교체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불어 라이저 콘덴서 버전 그대로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체용 손은 무장손 한 세트, 편손 한 세트, 가동손, 그 RG 특유의 가동손 한 세트 해서 교체용으로는 총 3종이 더 포함이 되어 있고요. 기본은 주먹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총 4종의 손이 들어있죠. 그리고 당연히 랜딩 기어들 포함됐습니다. 이제 오라이저에 사용하던 랜딩 기어와 GN소드 3를 사용할 때 랜딩 기어에서 다 그대로 또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 빔 파츠들 또 그대로 들어갑니다. 빔사벨도 이제 손에 장착하는 조인트가 달린 버전이 있으니까 이대로 빔사벨 그대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GN소드 2에 사용하는 이제 빔 이펙트, 그리고 GN소드 3에 사용을 할 라이저 소드 이펙트까지도 다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용 스탠드와 보조 스탠드 2종이 들어가는데 일단 조인트 자체는 더불어 전용과 오라이저 전용 해가지고 또 역시나 2종이 들어가죠. 이 부분에다가 더불어 잔라이저가 아무래도 뒤가 많이 무거우니까 골반 받치고 그리고 오라이저를 이 뒤에다가 또 한 번 더 받쳐줘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지 않게 해주는 스탠드입니다. 거기다가 당연히 GN 버스터 소드 3 크잖아요. 많이 크니까 이 보조 스탠드 가지고 이제 포즈 취하거나 할 때 여기다가 걸치세요 하고서 이걸 하나 더 넣어줬더라고요. 그리고 GN소드2 한 세트 포함이 됩니다. 당연히 허리에 수납할 수 있는 조인트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다 습식 데칼을 사용을 했어요. 참고로 마감은 반광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뭐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기존과 일반판과 특별히 다르지 않기 때문에 데칼 들어가는 것도 똑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특별히 다른 거 없고요. 앞부분에 이제 가드 부분이 파란색 부품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딱 옆으로 가져와서 비교해 보면은 길이는 똑같은데 이 내부 공간이 더 넓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넓어졌나 했더니 이 가드를 반대로 뒤집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 앞부분의 파츠가 이제 쏙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이 넓어진 거죠. 기존 걸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일반판의 GN 소드랑 비교해보면은 뭐 컬러링도 특별히 바뀐 게 없고요. 클리어 파츠도 컬러 변경 없었고 오히려 이제 마킹도 그냥 테트론 실에서 습식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제 가드 부분의 차이가 좀 커 보인다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소드 모드에서 라이플 모드로 변형하는 것도 그대로 들어가게 됐고요.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라이플 모드 완성이죠. 이 상태에서도 이제 아까 봤었던 GN 소드 2용 빔 이펙트 딱 꽂아서 이제 소드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거 외에도 손잡이 연결 파츠를 통해서 이렇게 좌우를 연결시켜주는 것도 가능했죠. 그리고 GN 소드 3 역시 일반판과 특별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기존의 마킹 위치도 다 똑같고요. 일반판 오랜만에 꺼내보는데 일반판이랑 어디 하나 바뀐 게 없어요. 진짜 데칼 위치 다 똑같아 버리니까. 거기다가 프레임 컬러도 변경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좀 프레임 컬러가 한정판들은 좀 진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까 했는데 그런 거 없고요. 요 메탈릭 스티커 위치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날에다가 이렇게 빔 파츠 껴서 라이저 소드 되는 것도 그대로고요. 뺀 다음에 접어서 라이플 모드 해주는 것도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손잡이 기믹이 있었죠. 이렇게 손잡이를 들어 올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끝까지 밀어주면은 이렇게 소드가 앞쪽으로 다시 펼쳐지지 않고 이렇게 세워진다라는 게 특징 중 하나였죠. 그리고 GN 실드 데칼 진짜 큰 것도 들어가더라고요. 역시 이게 리얼리스틱 데칼로 붙일 때는 몰랐는데 습식으로 붙이니까 좀 불편한 구간 중 하나였다. 아니 솔직히 GN 실드 그렇게 많이 사용 빈도도 적은데 데칼 이렇게 큰 것들 들어가도 되나? 이런 생각이 이번에 데칼 붙이면서 문득 좀 들었어요. 역시나 스티커가 데칼로 바뀐 덕분에 색깔이 훨씬 선명해졌다 라는 거가 좀 큰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믹이라든가 파츠 컬러 역시 똑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좌우를 분리해서 요 파츠의 위치 옮기고 칼날 접고 이런 기믹들 다 그대로 들어가 있죠. 달라진 거 딱히 없습니다. 내부 디테일이나 컬러링 똑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요 신규 조인트인데 GN 버스터 소드 3를 대검 모드로 만들 때 좌우로 연결해주는 손잡이 파츠입니다. 이따가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오라이저 역시나 일반판과 비교를 위해서 오래간만에 꺼내봤는데 아까 말했던 요 날개 부분의 관절 여기가 이제 개선이 됐거든요. 탈착이 가능하게. 원래는 일체형이었기 때문에 하얀색인데다가 이거 자체가 관절이었거든요. 파츠 자체가.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관절이 생기면서 가동은 똑같이 합니다. 가동은 똑같이 하는데 이제 날개 부분을 떼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리뉴얼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가 꼬리였죠. 꼬리. 일반판 같은 경우는 당연하지만 일체형이라서 분리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잔라이저에서는 이 부분이 탈착식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안쪽에 없던 조인트가 새로 신설이 됐죠. 물론 그 외에 기믹, 뭐 전개 기믹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날개가 펼쳐지는 부분이라든가 뭐 다 똑같습니다. 기존 거랑.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쪽에 GN이트 살포하는 거, 개폐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대로입니다. 거기다가 안쪽에 콕피트 해치 짠 이렇게 전개하면 안쪽에 하로 디테일이 들어가 있던 것도 그대로죠. 그리고 오라이저는 오라이저 전용 스탠드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을 하면 이제 공중에 띄워주는 것도 가능하죠. 보조 스탠드 이걸로 띄울 수 있을까요? 무게중심 괜찮을까? 오! 어떻게든 띄워지긴 하는데 좀 위태위태하네요. 아무래도 바닥이 좀 좁아가지고요. 근데 어차피 이거 그러네. 요 바닥 빼면 이거 그대로 부속된 베이스에다 호환되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더블어 건담이랑 같이 세울 수 있겠는데요? 근데 흔들리는 게 좀 두렵긴 하다. 그리고 이건 완전 신규 RG 잔 유닛! 진짜 100% 신규죠. 이거는 완전히
이게 아무래도 RG가 되면서 144분의 1인데 컬러 분할 다 되어 있다 보니까 오밀조밀하니 조립하는 재미가 좀 쏠쏠했다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윗부분도 그렇지만 아랫부분도 꽤나 디테일이 괜찮게 나왔거든요. 특히나 이 버스터 소드, 이 파란 색깔의 얇은 부분 있잖아요. 이게 MG에서 이게 좌우 일체형으로다가 날에다 씌우는 방식으로 나오는 바람에 되게 이게 파손율도 높고 그랬거든요. 근데 RG에서는 그냥 좌우 조립으로 바뀌었어요. 파란색 좀 두꺼워졌고 좌우 조립으로 바뀌면서 안정성이 더 좋아졌습니다. 이쪽은. 자, 아무튼 위쪽에 솔레스탈빙의 요 엠블럼이라든가 파란 색깔의 라인부터 각종 이제 디테일을 위한 요런 마킹들이 여기저기 들어가는데 코션 마킹이다 뭐다 뭐 이것저것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날개 쪽에도 이렇게 라인 데칼이 들어가기도 하고 아래쪽을 보면은 이쪽에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죠. 뭐 이제 서브하면은 코션 마킹이라든가 등등등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 뒤쪽에도 오라이저에서 본 것 같은 조인트인데 맞습니다. 스탠드를 위한 조인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스탠드 조인트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베이스에 올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잔 유닛은 모듈화가 되어 있는 파츠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좀 떼어내 볼까요? 먼저 버스터 소드 수납하는 프레임 이렇게 떼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서브암 한번 떼보고요. 반대쪽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처음 떼어낸 프레임에는 이제 날개 파츠 그리고 버스터 소드 3가 수납이 되어 있죠. 물론 이렇게 떼어낸 버스터 소드는 이 뒤쪽으로 가서 수납을 해줄 수가 있는데 손잡이를 끼우는 게 방향이 있어요. 이거 이따가 잔 더브로 만들 때 한번 더 보도록 하고요. 제가 이렇게 파츠를 분리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버스터 소드 3 얘가 데칼이 은근히 많이 들어가요. 은근히 손잡이 주변으로 이 파란 색깔의 작은 라인들이 좌우로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코우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들어가기도 하고 하얀 색깔 라인, GM 버스터 소드 3 이름 마킹이 이렇게 한쪽씩 또 들어가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위로 가면 또 하얀 색깔의 라인 이 부분도 이제 데칼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실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반다이의 기본 습식 데칼은 이 데칼에 습식 데칼에도 여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백이 고려되지 않은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일단 이런 라인 관련은 다 고려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라인 관련은. 그래서 습식 붙일 때 조금 까다로운 부분들이 한두 군데씩 있다라는 게 주의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파란 색깔 파츠 부분 이렇게 앞쪽 날 주변에 있는 이 파란 색깔은 길게 좌우로 분할되어 있는 파츠입니다. 그래서 아까 멀리서 봤었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날은 날대로 잘 서 있고요. 주변 파란 색깔 파츠가 좀 두껍다라는 느낌이 있죠. MG에서는 이 부분을 얇게 가려고 했다가 이제 파손율이 좀 있었던 형태로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RG는 어떨까라면 기대를 했는데 이 부분은 분할이 좌우 분할이어서 좀 두껍다는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괜찮더라. 아무튼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손잡이에도 RG다 보니까 이제 손바닥 고정형 조인트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얘는 좌우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말이 좋아 좌우가 있는 거지 손잡이 자체가 탈착식이기 때문에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손에 장착할 때가 좌우가 생기는 거지 뭐 파츠는 똑같다. 그래서 이 손잡이 때문에 아까 요 프레임에 수납할 때 이 손잡이 조인트가 들어가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좌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아무튼 프레임에 수납하면 이런 느낌이 되고요. 버스터 소드의 이 손잡이들 양옆에 손잡이 다 떼고 위에 있는 파란색 파츠 한쪽만 떼고 그리고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요 좌우 연결용 손잡이를 껴줍니다. 이렇게 해서 좌우를 하나로 만들면은 GN 버스터 소드의 요 끝부분 요거 조인트 맞추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빨 맞추고 중간 맞추고 손잡이 맞추고 GN 버스터 소드 3 대검형 대완성입니다. 손잡이 자체가 아예 이제 손에 쥐라고 나와 있는 전용 손잡이라서 손에 쥐는 건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부피 자체가 좀 커지다 보니까 처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조 스탠드 이 친구가 오면은 조인트 이 3mm 조인트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중간에 홈이 파여 있어요. 이 홈이 파인 데다가 칼날을 이렇게 올려주세요. 요겁니다. 이걸 위한 스탠드다.
그래서 칼날 자체가 이렇게 밑으로 처지는 걸 방지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 스탠드입니다. 자, 아무튼 GM 버스터 소드 3 대검 모드까지 한번 쫙 기믹 살펴봤고 나머지 부위들도 봅시다. 자, 다음은 중앙 센터에 들어가는 유닛입니다. 아까 이제 데칼 위치랑 이런 건 좀 봤고 이제 나머지를 좀 보도록 하죠. 이제 내부에 보면은 이제 오라이저가 장착될 부분들 이 뒤쪽 앞뒤로 해서 다 조인트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내부에도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어요. 겉에도 조금씩 들어가 있기도 하죠. 각각의 날개를 장착할 조인트들 아까 이제 프레임이나 이런 걸 서브암을 장착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아래쪽에 프레임으로 이어져서 이 겉에도 유닛이 좀 달려있기도 하죠. 여기서 안쪽에 숨겨져 있는 이 조인트를 이용을 해서 나중에 이제 더블 건담 등에다가 끼워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프레임 자체도 막 안쪽에서 가동을 하고 바깥쪽에서 유닛이 가동을 하고 막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꽤나 가동하는 포인트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브암 파츠 이쪽 같은 경우도 관절이 이것저것 들어가 있습니다. 뭐 기본적인 디테일도 괜찮고 나쁘지 않고요. 이렇게 안쪽에 관절이 있고 끝에 또 한 번 관절이 있기도 하고 이 서브암 부분 자체도 상하 가동이나 회전이나 할 수 있는 가동이 있고 물론 이 서브암 이렇게 펼쳐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GN 소드 2 등을 이 서브암에 들려주는 게 가능하죠. 다만 이 서브암 자체가 회전하는 관절은 없어요. 그냥 손이 회전은 하는데 이거 말고는 아예 유닛 자체가 돌아가는 회전축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날개 파츠인데 이쪽은 각도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좋지만은 특히나 이 파란 색깔 부분이 다 파츠 분할이란 겁니다. 이 날개가 와우. 지금 안쪽에 있는 이 파란 색깔 라인만 데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날개 자체가 다 분할이기 때문에 요거 좀 괜찮았다. 거기다가 컬러링도 보면 이제 가장 안쪽은 화이트고요. 그 날개 뒤쪽이 그레이입니다. 그레이 컬러 그 앞에가 파란색이니까 이것만 파츠가 3개가 또 쓰이는 거죠. 자, 그럼 본체인 더블 건담 살펴보도록 합시다. 또 오래간만에 RG 더블 건담 만들어봤네요. 예. 그래도 이게 RG가 이 당시 RG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잘 만들긴 했다. 잘 나오긴 했다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었어요. 이 부분 한번 일반판과 비교. 자, 왼쪽 일반판, 오른쪽이 이제 잘라이저에 포함된 버전인데 아까 앞서서 다른 파츠들도 봤지만 뭐 하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마킹이 스티커에서 습식 데칼로 바뀌었다라는 거 빼고는 진짜 파츠 색깔부터 해가지고 다 똑같아요. 진짜 다 똑같아서 특별히 뭐 여기가 달라졌습니다 할 말은 없을 것 같거든요. 단지 습식이다 보니까 붙이기 조금 까다롭다라는 느낌이 들 수는 있어요. 어느 부분이냐면은 그게 이 가슴 덕트 주변에 있는 흰색 라인입니다. 이거를 이거를 습식으로 붙이라고요? 이게 뭐 하자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중간중간 들었는데 붙였어요. 마감재 올리고 나니까 그래도 안정적이게 되기는 해요. 근데 확실히 아까 쉴드 때도 느꼈지만은 스티커 테트문실이라서 밑색이 겁나 올라오거든요. 흰색 붙였는데 이게 하늘색이지 이게 무슨 흰색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습식되면서 이제 색깔 밑에 밑색 차폐가 되면서 새하얀 느낌이 된 거는 아주 이건 진짜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이 일반판 같은 경우는 이게 완전 밑색 엄청 올라와가지고 흐릿했거든요 이게. 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이제 마감재는 반광 마감재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아까 처음에. 그거 일단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머리 부분에는 클리어 파츠 이마에 더블로 마킹 같은 경우 이거는 유광 마감했어요. 클리어 파츠만. 아무래도 클리어 파츠이다 보니까 이제 반광이나 무광 올리면 또 좀 그렇죠 좀. 자, 그리고 머리에는 그거 외에는 데칼이 안 붙고요. 일단 얼굴에 뭐 파츠 분할이나 이런 것도 깔끔하고 이쁘게 잘 됐습니다. 근데 이 눈 스티커 부분에서 약간 세 개의 악의가 좀 보였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저는 일반판 눈 따로따로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라인 붙이고 눈동자 붙이고가 가능해요. 근데 이건 지금 잘라이저에서 일체형 붙였는데 이것도 스티커가 있습니다. 눈동자 메탈릭 스티커 있어요. 지금 1번이 일체형이고 2번이 따로 붙이는 건데 그럼 검은 색깔 아이라인은요? 어디 있겠습니까? 스티커였던 게 습식으로 가 있죠. 보자마자 혀를 내둘렀다. 이건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냥 도색할게. 차라리 도색할게 이런 느낌.
그 외에도 뭐 흉부의 솔레스탈 비잉의 엠블럼이라든가 이제 오른쪽 가슴에는 더불어 건담의 형식 번호라든가 이게 이렇게 보면 보이죠? 공이 4개 보이고 그리고 복부 쪽이나 이 옆구리 쪽에도 마킹이 조금씩 붙게 됩니다. 데칼 붙고 이제 어깨로 가봅니다. 확실히 어깨 라인, 흉부 라인 그리고 GN 드라이브 쪽의 라인까지 확실히 데칼로 붙인 게 훨씬 이쁩니다. 이게 색깔이 이게 밑색이 안 올라오는 게 이렇게 예쁠 줄이야. 딱 선명하게 하얀색이어서 이 부분이 제일 보기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뭐 깔끔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였고요. GN 드라이브 부분에 이 파란 색깔 띠 부분 있죠? 이 부분도 데칼로 들어갑니다. 근데 뭐 붙이는 게 어렵진 않았어요. 어차피 이 안쪽에 음각으로 이렇게 홈이 파여 있거든요. 이 라인 붙이라고. 그 외에는 GN 드라이브 안쪽에 메탈릭 스티커 들어가던 것도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백팩에 뭐 더불어 건담이나 요 GN 드라이브 마킹이 좀 붙게 되고 뭐 그 외에도 뭐 마킹의 위치는 똑같죠. 뭐 팔에도 붙는 거 뭐 팔꿈치나 이런 거 똑같고 여전히 클리어 파츠 영롱하게 잘 빛나주고 있고 골반으로 갔을 때도 뭐 더불어 건담의 마킹 똑같고요. 그리고 다리 쪽에도 의외로 정면 부분에 의외로 데칼이 많이 붙거든요. 이것저것. 근데 이 중에 포인트가 요 무릎 바로 아래에 있는 흰 색깔. 이거는 통짜 프레임에 붙는 데칼이에요, 이게. 그래서 마감제 올릴 때 마스킹하고 딱 여기만 뿌려줬어요. 이 부분만. 그 외에도 이제 다리에도 이제 콘덴서 부분 있죠. 이제 클리어 그린과 안쪽에 메탈릭 스티커에서 이제 조합이 아주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영롱하게 빛나주고 있고요. 다리 쪽 나머지 부분도 각진 외형이라든가 디테일들 아주 보기 좋은 형태로 되어 있었죠. 그럼 어떻게 뭐 관절의 개선은 있었냐? 없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기존의 요 다른 부분보다도 이 고관절 부분이 이게 좀 스무스했던 게 좀 걸렸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달라진 게 없고요. 좌우로 벌어지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하면은 부속되어 있는 스탠드를 사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바닥에 안 닿아요. 발바닥이 스탠드 조인트 딱 끼워줘도 이게 발바닥이 바로 닿지 않아요. 보이죠? 살짝 붕 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살짝 위에서 봤을 때는 이제 좀 서 있는 느낌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살짝 보면은 공중에 떠 있는 거라서 공중 액션 취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각도는 좀 한정적일 수가 있겠다. 이게 스탠드 조인트가 각도 조정이 가능하긴 하거든요. 이렇게 뺐다 꼈다 하는 걸로 조정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꽤나 타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각져 있는 조인트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클릭 한 클릭 움직이듯이 이런 식으로 옮겨줄 수가 있어요. 다만 미세 조정까지는 힘들죠. 각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외에 특징 중 하나는 팔 회전을 하면은 팔 위에 어깨 아래가 회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 팔꿈치 위에서 회전해서 외장이 갈라진다라는 게 또 특징이었다라는 느낌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이제 GN 드라이브 고정하는 게 굉장히 진심이었었잖아요. 이 바인더 부분이 그냥 이 상태에선 각도 조절이 잘 안 되고 이 위에 있는 외장을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린 다음에 들고 다시 조여주면은 밑으로 처지지 않게끔 해놓은 기믹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안쪽에도 관절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 돌기가 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각도로 고정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물론 뭐 드라이브 자체가 앞뒤로 회전하기도 하지만은 이제 요 백팩 쪽에도 가동 관절이 하나 있었죠. 근데 이 백팩 만질 때 주의사항이라고 한다면은 이 백팩이 위로 슬라이드해서 빼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만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막 만지다 보면은 힘을 살짝 주면 톡 하고 빠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요거는 가동 팁이었다. 그 외에는 뭐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크게 뽑혀 나오는 요런 액션이 가능하다든지, 아니면 팔꿈치는 이중관절로 크게 움직인다든지. 근데 역시나 통짜 프레임이라서 한 번 움직이고 나면 그 뒤로 낙지화가 제대로 진행이 되니까 그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허리, 생각보다 많이 돌아가는 허리 가지고 있었죠. 크게 돌아가 줍니다. 완전히 돌아가 주기도 하고, 흉부가 좌우로 스윙을 한다든가, 숙이고 드는데 허리랑 흉부에서 좀 도움을 많이 준다던가. 고관절 그래도 가동해보면은 좀 크게 가동을 해줍니다. 여전히 많이 움직이는 편이에요. 단지 많이 스무스하다. 무릎도 뭐 허벅지 슬라이드하고 하면서 이제 크게 아래쪽에서 크게 가동을 하면서 뭐 여전히 잘 움직여주는 무릎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목도 볼관절에다가 그리고 축관절로 안쪽으로 꺾는 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활용을 해주면은 꽤나 많이 움직이는 발목 가지고 있죠. 타이트해가지고 더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타이트해서 됐다. 이렇게까지 거의 90도 가까이 꺾어줄 수 있죠.
물론 무릎 꿇기 당연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편하게 좀 액션 포즈 취할 때 쓸 수도 있겠죠. 아 근데 백팩 달면 좀 무리인가? 자 먼저 더블 건담의 GN소드 2 그리고 쉴드까지 한번 장착을 해봤는데 이 쉴드 작중에 사용은 하지만 비중이 거의 없는 애기도 했죠. 맨날 나오자마자 썰리는 애기도 했어서 GN소드 2도 양손으로 한번 먼저 들어봤고요. 자 일단 간단한 더블 건담의 액션 소드 액션 한번 취해봤고요. 이 상태도 뭐 나쁘지는 않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라이저 장착. 오라이저 장착하는 방법이야 뭐 우리 익히 알고 있지요. 이렇게 꼬리 부분 2단으로 잡아당겨서 뒤집어주면은 요 조인트가 드러나고 바인더 부분은 이렇게 뒤로 슬라이드해서 조인트를 안쪽으로 눕혀준 다음에 그리고 앞부분에 락을 풀고 슬라이드 고정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GN 드라이브가 배치되는 위치가 여기고 더블 건담의 백팩 커버를 이렇게 열어서 밑으로 내려서 고정해 준 다음에 오라이저의 본체를 장착하고 양쪽 GN 드라이브로 가서 요 하단부에다가 조인트를 슬라이드로 고정을 시켜준다.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좀 바인더를 회전시키고 싶다 그러면 안쪽에 락을 풀고 회전을 시켜주면 된다. 그 다음에 락을 다시 걸면 된다. 이런 것도 있었죠. 오라이저 도킹 완료! 더블 오라이저의 완성입니다. 제롱님 이거 혹시 더블 오라이저에서 서나요? 해볼까요? 고관절 두려운데? 오 느낌 좋은데? 오, 자 세웠습니다. 어우 섰네? 아 아니다. 슬금슬금 뒤로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관절 보강을 하지 않는 이상 이제 두 발로 바닥에 세우는 것 자체가 조금 벅차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고관절에는 이제 부담 주지 않는 걸로 스탠드를 활용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GN소드 2를 사용한 더블 오라이저의 포즈 중에 가장 좋아하는 포즈 하나 취해봤습니다. 이게 아마 HG 더블 오라이저 디자이너스 컬러인가? 거기 박스 아트로 쓰였던 포즈인데 팍 하고 꽂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라이플 모드 액션도 취해봤는데 여기다가 그대로 빔 파츠도 적용해 볼게요. 자 그대로 라이플 모드에다가 빔 파츠까지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꽤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번엔 GN소드 3 액션 먼저 라이플 모드 액션 간단하게 한번 취해봤고요. 그리고 소드 모드 액션 요거는 이렇게 정면에서 보는 것도 꽤 괜찮지만은 살짝 측면에서 꺾여져 있는 다리와 이렇게 펼쳐져 있는 바인더까지 보면 요것도 꽤 나쁘지 않은 딱 적당한 느낌이죠. 그리고 다 있는데 안 해볼 수 없는 라이저 소드. 다음은 잔 더블 건담으로 갑니다. 잔 더블 건담은 잔 유닛 상태에서 일단은 버스터 소드 빼야 되니까 프레임 잠시 제거를 하고 일단 밑으로 가서 요 안쪽에 조인트가 하나 숨겨져 있어요. 이게 더블 건담에 장착하는 조인트인데 이거를 꺼냅니다. 그대로 프레임은 이렇게 안쪽으로 한번 살짝 접어주고요. 이렇게 조인트만 꺼내는 형태.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버스터 소드를 안쪽에서 꺼낸 다음에 양쪽 다 꺼내주고 이 손잡이 방향에 맞춰서 이제 손잡이를 수납을 시켜서 착 하고 밀착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프레임을 원래 자리로 다시 장착을 시켜준 다음에 그리고 백팩으로 가서 도킹! 잔더블로가 이래서 좋아요. 뒤에 버스터 소드가 지지대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두 발로 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잔 더블 건담 완성을 해봤는데 오히려 저는 이쪽이 더 심플해서 이쪽이 더 좋더라고요. 묘하게 이게 막 옆으로 막 넓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상태가 오히려 나쁘지 않네 라는 느낌. 거기다가 지지대도 되어줄 버스터 소드가 있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GN 버스터 소드 3 액션 역시 대검이라 그런가 아주 멋집니다. 단지 대검이라 그런가 이 손바닥 조인트가 견디질 못한다. 흔들흔들하고요. 이게 손잡이가 얇아서 흔들흔들한 것도 있는데 이게 흔들흔들하다 보니까 이게 손바닥이 턱하고 빠져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더라.
자, 그럼 이제 오라이저와 잔 유닛을 결합한 잔라이저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오라이저 먼저 좀 조작을 해주면은 일단 여기 있는 날개 이제 다 빼줍니다. 싹 다 빼주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탈착 가능하게 이 부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제 꼬리 부분 마찬가지 이제 빼주고요. 잔 유닛은 일단은 버스터 소드는 아까 빼놓은 그대로고요. 나머지 다 분리해줍니다. 날개도 분리, 프레임도 분리, 서브암도 분리, 다 분리해줍니다. 일단 잔 유닛의 앞부분 먼저 오라이저의 꼬리와 연결을 해줍니다. 이 부분이 이제 결합이 되기 위하여 탈착식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오라이저의 꼬리는 그 뒤에 가서 붙게 되고요. 오라이저의 날개도 이제 아까 떼어낸 부분들에다가 이제 잔 유닛에 다 껴지는 거죠. 그렇게 하고 아래쪽에 있는 파츠를 오라이저 바닥이랑 딱 맞춰서 라인을 맞춰주면 깔끔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서브암 파츠를 이렇게 오라이저 아래쪽에다 껴주고요. 이 프레임은 버스터 소드 고정부가 안으로 가게 해서 이제 오라이저 위에다가 껴주고요. 그 다음 날개 파츠를 오라이저 바깥쪽에다가 장착. 그리고 버스터 소드를 다시 수납. 자, 이렇게 잔라이저의 완성! 예, 오라이저의 잔 유닛이 붙으면서 잔라이저가 됩니다. 굉장히 부피가 커지고 뒤에가 무거워졌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브암 생기고 뭐 이런 거 다 좋긴 한데 부피가 아무래도 너무 커졌다 느낌도 없잖아 있어요. 뭐 그치만 이제 뾰족뾰족한 게 많이 생기면서 막 날개도 생겼지 막 소드도 생겼지 버스터 소드 생겼지 하면서 되게 뾰족해져가지고 요런 부분에서의 이제 취향이 맞는 사람은 굉장히 또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저도 처음 잔라이저 봤을 때 이게 뭐지? 새로운 더블 오라이저 막 이러면서 겁나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더블 건담과 함께 두면 딱 요런 느낌 괜찮죠? 뭐 저는 따로 전시하는 것도 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더불어 잔라이저가 되어보도록 할까요? 잔라이저의 꼬리에 있는 날개들 다 접어주고 오라이저처럼 이렇게 뒷부분 연장해서 2단 연장해서 접어줄 때 요 밑에 있는 파츠는 그대로 이제 밑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 상태에서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딱 이제 오라이저의 기수가 살포시 이제 사이로 쏙 들어가는 이런 느낌이 완성되고 끼우기 전에 이 서브암에다가 이 GN소드 2를 장착을 해줄 건데 여기서 이제 바뀐 파츠가 나옵니다. 손잡이에서 이 라이플 모드처럼 손잡이 갈라주고 이 파란 색깔 커버 파츠를 완전히 뒤집어주는 거죠. 그리고 라이플 모드까지 만들어주면은 준비 끝. 자, 이 상태에서 서브암에다가 장착. 이렇게 해서 양쪽 다 장착하면은 이렇게 안쪽에서 봤을 때 좀 더 날렵한 부분이 더 추가됐죠. 마치 날개처럼 이렇게 전개된 느낌이죠. 이 상태로 본체에다가 장착. 더불어 잔라이저 완성. 앞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뭐 이게 무거운 거 없는데 싶지만 옆으로 가는 순간 그냥 오라이저가 통째로 달려 있는 데다가 그 상태에서 으악!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관절이 약하니까 보실래요? 앞에서 보실래요? 살짝 다리가 좀 벌어졌다 이게. 그러면은 체조 선수야 그냥. 자, 아무튼 옆모습도 굉장히 앞뒤로 두꺼워졌고 그래도 이 버스터 소드가 또 지지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세워놓을 수는 있어요. 뒷모습 보면 뭐 어마어마하죠. MG는 아예 여기다가 이제 전용 지지대 조그만한 거 하나 더 넣어주기도 했잖아요. 근데 RG는 그냥 전용 지지대가 버스터 소드다. 근데 손에 들겠다고 이걸 없애면 어떻게 하냐? 그때는 이제 전용 스탠드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짠! 이 전용 스탠드가 참 그래도 센스 있는 게 이 뒷부분에 받침대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골반에 끼우고 나면 이 스탠드 뒷부분이 잔라이저의 가장 무거운 부분을 딱 받쳐줍니다. 이 뒤에서. 그래서 딱 이렇게 세워놓는 데에는 이 스탠드 쓰는 게 최고예요. 절대 허리가 뒤로 처지질 않아요. 이 받침대 덕분에 아주 지지대 역할 아주 크게 해줍니다. 단지 골반의 각도가 수평으로 고정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좀 더 스타일리시한 그런 액션을 취하거나 포즈, 뭐 스탠딩 포즈를 취하기가 그게 조금 다소 미묘한 감이 있다. 너무 딱 정자세로만 서야 해서 이게 좀 불편합니다. 좀 아쉽죠? 자, 그래서 좀 뭐 이 묵직한 걸 어떻게든 공중에 띄워서 포즈를 취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또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골반을 받치면 이건 가망이 없어요. 불가능하고 이 백팩을 받쳐야 되거든요. 이 더불어 잔라이저에서 가장 무거운 곳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든 받치기만 해도
뭐 하체가 자유로우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오라이저의 조인트, 오라이저의 요 스탠드 조인트를 써보려고 한번 해봤는데 이게 공간에 안 맞아요. 이거 불가능함 이거. 어떤 식으로든 이 좁은 공간에 들어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오라이저는 조인트 끼우는 데는 저 안쪽에 있고, 그렇다고 잔유닛에다가 끼우자니까 잔유닛에는 이 조인트 끼울 수 있거든요. 끼워볼게요. 자, 스탠드 조인트 끼웠는데 그냥 스탠드 조인트 자체가 이제 반대로 꺾여 있으니까 고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강구해낸 게 다시 한 번 더 MG 때처럼 잔유닛을 더불어 등에다 끼우던 조인트, MG 때도 딱 이 부분에 있는 조인트를 스탠드에 올려서 굉장히 안정성을 확보를 했거든요. 이번에도 이 조인트에 한번 매달려 봅니다. 정말 다행히게도 이 조인트 3mm거든요. 그래서 액션 베이스 4나 5에 있는 조인트 3mm 구멍 파츠를 사용을 하면은 얘가 끼워진다. 그래서 역시 3mm 조인트를 가지고 있는 다른 스탠드들을 여기다가 장착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멋들어진 공중 스탠딩을 딱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 튼튼하게 고정이 됩니다. 3mm 조인트인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3mm 규격의 구멍을 만들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게 해답이니까. 그러면 액션 베이스 4나 5에 조인트가 많거든요. 여러 가지 규격의 조인트가 있다 보니까 3mm 맞춰서 있다 보니까 딱 맞게 올려줄 수가 있다. 그래서 공중에 띄운 건 좋은데 혹시나 했던 설마 했던 트러블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얘 백팩 고정 방식 때문인데 슬라이드식이잖아요. 더불어 건담이 밑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이게 백팩이 하중을 받아서 밑으로 내려가야 이제 안정적인 백팩 구조인데, 이게 결합 구조인데 더불어 건담이 흔들려서 더불어 건담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슬금슬금 빠지면 더불어 건담이 떨어진다. 이거는 이건 RG 구조상의 문제인데, 이거는 이 결합을 그냥 접착을 해버리든가 해야 하나? 불편.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외판정판의 RG 더불어 잔라이저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묵직합니다. 이것저것 많다 보니까 RG인데도 묵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잔라이저는 묵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용 스탠드, 이제 서 있는 용 스탠드를 주긴 했지만은 이제 각도의 제약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포즈 취하고 싶다면은, 이제 좀 공중을 띄우고 싶다면은 저처럼 저렇게 이제 잔유닛 쪽 조인트에다가 3mm 구멍을 만들어 주시면, 어댑터를 이용하면 가능은 하다. 이게 MG 때도 딱 저 부분에다가 스탠드 연결하니까 아주 튼튼하게 연결됐거든요. 단지 RG는 더불어 건담 고정 방식이 이제 슬라이드 방식이다 보니까 자칫 떨어질 수도 있다. 그건 조심하셔야 된다. 뭐 아무튼 오래간만에 재밌게 또 더불어 건담 만졌습니다. 단지 RG에도 갑자기 습식 데카를 막 넣어주기 시작해가지고, 안 그래도 습식 데카 작은데 그게 겁나 많으니까 113번까지 있는데 거기에 4개씩 붙여야 되는 게 절반 이상이니까 한 200개 붙였나? 넘게 붙인 것 같은데, 아무튼 열심히 붙여봤습니다. 네. 물론 장점은 지금까지 막 말하면서 부피 좋고 볼륨감 좋고 더블오라이저의 디럭스판이고 막 이런 것들 이야기했었지만은, 단점, 일반판 더블오라이저가 가지고 있던 단점은 그대로 다 갖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거라고 한다면 과거에 쓰였던 그 통짜 프레임들, 어드밴스드 MS 조인트, 걔들이 아무래도 이제 노후가 빠르게 온다라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게 좀 단점으로 크게 작용을 할 수 있겠죠. 더군다나 더불어라이저 자체가 이제 골반이나 이런데 하중을 되게 많이 받는 애라 가지고, 이게 잔라이저 내면서 백팩용 조인트라든가 이거 스탠드 조인트 딴 데다가 옮겨주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돼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뭐 아무튼 간에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가볼게요.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실.